우범설이 바로 이 사건에 관여되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하는 모든 일에 다 함께 가담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인들과 낭인들이 경복궁을 난입해 들어가는데 일정 부분 협조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매국노의 아들에서 애국자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꼭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장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한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실제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 한상기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식물육종학자이시죠. 이분의 명성이 알려지자 이분에게 두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곳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와서 식물유전학을 연구하라는 제의였죠. 그리고 또 한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기근 연구를 하기 위한 식물 개량 연구를 해달라는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면 나의 연구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고 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나이지리아에 있는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에 가게 되면 국제적인 기근 문제, 식량 개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한상기 박사는 나이지리아행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 카사바를 개량하기 위한 연구를 했어요. 카사바는 우리가 처음 듣는 농작물인데 전 세계 8억 명의 인구가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작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이러스 때문에 카사바의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려 5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상기 박사가 해결해냈습니다. 개량을 해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한상기 박사의 성과를 두고 세계은행에서는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한 박사가 개발한 슈퍼 카사바는 헥타르당 12톤을 수확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재래종보다 2배가 넘는다. 그는 조용한 혁명가이다 라고요. 이렇게 카사바를 개량했고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프리카의 요르바족 오요요바왕이라는 사람이 한상기 박사에게 농민의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이 되셨던 거죠. 한상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슈바이처를 존경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주신 분이 슈바이처 박사죠. 많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상기 박사는 나는 슈바이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물고기는 잡아주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상기 박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학 석박사 50여 명과 농촌 지도자들 700여 명을 교육시켜서 무려 1만여 명의 농업 지도자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이런 한상기 박사가 극찬을 하신 분이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한상기 박사는 우장춘 박사야말로 찰스 다윈에 비견될 만한 세계적인 석학이다라고 칭송하셨고요. 그리고 다윈은 종의 진화론을 주장했지만 새로운 종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우장춘 박사가 입증해냈다. 이렇게 우장춘 박사를 극찬하셨습니다. 한상기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장춘 박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장춘 박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우장춘 박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씨 없는 수박이죠. 그런데 사실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씨 없는 수박은 기하라 히토시라는 일본 학자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기하라 히토시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것은 우장춘 박사의 논문을 토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거다 하면 팩트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지만 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장춘 박사의 이야기, 먼저 첫 번째로
그는 매국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는 우범선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망명 와서 일본에서 사카이 니카라는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우장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범선은 우장춘 박사가 5살 되던 해에 암살되었습니다. 우범선이라는 인물,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일본에서 암살된 걸까요? 우범선의 암살은 조선에서 보낸 자객 고영근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우범선은 조선의 신식군대 훈련대의 제2대대장이었습니다. 이 훈련대는 일본이 앞세워서 마련한 신식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일본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우려했던 명성황후 측에서 훈련대를 없애고자 했던 거죠. 그러자 이에 반발하여 그는 일본의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일본은 1895년에 경복궁을 난입해서 을미사변을 일으켰죠.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범선이 바로 이 사건에 관여되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다 함께 가담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인들과 낭인들이 경복궁을 난입해 들어가는데 일정 부분 협조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이후 친일 성향이 강했지만 곧 그 다음에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친러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친러 내각이 들어서게 되면서 친일파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결국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이 우범선은 왜 친일파가 되어야 됐을까요? 우범선이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범선은 훈련대 대대장이 되기 전에 별기군의 조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생도들은 중인 출신이었던 우범선에게 너라고 했고 우범선은 생도들을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훈련이 되겠어요? 우범선은 이 일을 두고 교련소장이었던 민영익에게 가서 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문제 해결은커녕 곤장을 맞았다고 하죠. 그러니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편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근대화의 길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일본의 사무라이 중에서도 하급 사무라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의 모습을 우리 조선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가 친일 인사였던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묘연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에 김옥균과 나란히 우범선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급진 개화 사상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이죠. 그런데 김옥균과 대등하게 그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역시도 친일 인사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일본으로 망명한 후 일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를 비롯한 훈련대 간부의 일본에서의 생활비가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의 육군 쪽에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는 친일 인사로 일본의 많은 후원을 받는 사람이었음이 알려지게 된 거죠.